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진 것도 없이 혼조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급락이 최근에 나왔죠. 여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기업들이 실적 호조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들도 몇몇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몇몇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증시는 혼조 마감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요한 기업들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았고요. 메타 역시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구글이나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 코로나19 봉쇄 우려 등 글로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 중단 소식이 들려온 점도 이 글로벌 인플레 부분에 굉장히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갈지 하나씩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2.02달러에서 마감을 하였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을 보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30년 모기지가 이 5.37%를 달성을 하면서 2009년 이후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요는 당연히 급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최근에 굉장히 이 금리인 상황에서 이게 확 올라가 보니까 비교가 훨씬 더 많이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택 판매 자체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물렸다라는 소식을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도 비슷한 결이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을 조금 주목하시는 게 어떠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OFA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금리 따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보면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금리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최근에 약세장에 나스닥의 반도체 주가 대부분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CNBC에서는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반도체 수출량 1등 국가는 압도적인 1등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만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가격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봉쇄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봉쇄 풀린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다시 공장을 빠르게 가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뭐 나쁘지 않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보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관점이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러시아 공급 중단 조치에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제품이나 부품들의 제조 단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가고 이거는 미국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도 연결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 22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썩 좋지만은 않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화값 날개 없는 추락 1,400원 깨지면 뭐 금융위기급 충격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1,200원 깨졌을 때부터 좋을 건 없었죠. 이게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기 되게 유리해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 달러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환차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조를 넣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뭐 1,000원이었던 이 원 달러가 갑자기 1,010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0원이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난 1000원을 들어왔는데 1조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1%가 손실이 잡히네. 그것만 해도 100억입니다, 여러분. 100억이에요, 100억.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까지 계속돼서 보여주는 원화 가격은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해올 때도 비쌀 거 아니에요.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수출 기업들은 그나마 좀 살아남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일반 소비자나 아니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원화값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언제금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요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미국의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BOFA의 반도체 투자 적임자를 지금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 반도체 투자 책임자. 뭔 소리냐? 아,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관련된 M&A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외국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M&A 하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M&A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로봇 M&A나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반도체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얘기해 주잖아요. 반도체 투자 책임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전문가. 그러면 이제 해외 쪽의 M&A죠.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급 여력 위험한 보험사가 두세 곳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도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여력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걸로 인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하다하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주식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생명 섹터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만약에 이게 파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편이 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몇몇 기업들이 완벽하게 이제 과점 구조로 차근차근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게 된다면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도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찰 위성 산업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궤도 위성 안테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커지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무튼 위성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으로서 좀 영위하는 것들이 몇몇 있다 보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러한 쪽으로도 먹고 나올 수 있는 파이는 충분히 있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먼저 보여드린다라는 거. 어디에서?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는요, 단순하게 요 시장 정리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뭐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같은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막 리포트가 하루에 몇십 개씩 나옵니다. 근데도 딱 골라가지고 가장 좋아 보이는 이런 거 있다. 한번 공부해봐라. 이런 것도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 시장 정리뿐만 아니라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공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시장 정리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펄 어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481선만큼은 어떻게든 안 떨어져 줬으면 좋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지, 만약 오늘 어떠한 그림으로 끝나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향후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게 왜 빠졌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해보자면 검은 사막이 중국 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나와주면서 펄어비스가 부진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한마디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기대감이 좀 악재로 변하다 보니까 쭉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펄어비스가 지금 계속 빠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렇다라고 해서 전 펄어비스에 대해서 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은 사막이 물론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부진한 게 맞아요. 근데 이용자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애플 스토어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해도 1등이에요. 아, 물론
뭐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자체적인 플랫폼을 기준으로도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용자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나쁠 건 아직은 없다란 말이죠. 그러면 차근차근 이게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주면서 펄어비스의 상승을 조금 이끌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향후에 조금 더 매출이 올라오는지 요거를 좀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게임들도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붉은 사막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깨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NFT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은 한국 쪽에서 이 도깨비가 빵 하고 터지고 나서부터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해서 다시금 또 메타버스니 NFT니 이 섹터가 다시 돌기 시작을 하면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봐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펄어비스를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급부터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전략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안 좋아요. 네, 수급 매우 안 좋습니다. 개인들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낸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에서 어떤 걸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군데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때서부터 아 이제 여기가 바닥권에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을 때에는 개미들도 큰 역할을 하겠지만 대다수는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집중 매수를 했을 때 그때 바닥이 많이 잡히곤 해요. 특히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요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지라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당장도 어떻게든 좀 481선 위로 올라가주면 안 되겠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정말 핵심이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좀 떨어지더라도 120 주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요 20개월선까지 이탈한 모습을 어떻게든 만회해주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여기마저 떨어지면 없어요, 뭐가 바닥에. 여기 연봉이랑도 엮여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마저 떨어진다면 지금 강한 라인 두 개가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없어요. 여기 떨어지면 진짜 잘못하면은 4만 원 후반, 5만 원 초반대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아 이건 안 되잖아요,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 조절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지다가도 다시금 회복하면은 팔았던 만큼 사면서 어떻게든 가격 방어는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481선 위에서 자리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또 무엇이냐? 전 61선이라고 보거든요. 21선 아니고 11선 아닙니다. 61선까지 어떻게든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야지 거기서부터 조금 머리를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는데 큰 방향을 돌리기 위해선 61선을 뚫어줘야지 의미 있는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 패턴 중에 하나가 자 카카오. 딱 카카오가 지금 이 자리예요. 61선 뚫고 가주죠. 물론 여기서 121선을 뚫어주면은 240일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튼 61선을 뚫어주니까 방향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이 패턴을 펄어비스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떨어지는 요 구간이 카카오의 요 구간이다 라고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못해도 다 떨어지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그리고 길면 세 달까지 봐야 된다라는, 이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수급,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바닥권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위치는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탈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탈하면 안 된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 481선 요 위로 올라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야, 오늘 시가 위로 올라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를 보자. 카카오의 패턴이 펄어비스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이나 마찬가지다.
여기 481선 뚫고 61선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 대략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지지라인 여기 확실하게 횡보해주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주면 그때는 좀 이러한 그림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요 펄어비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해해요. 저도 이런 거 매매하면서 한두 번씩 맞아본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멘붕에 빠지셨을 것이다 라는 건 너무나 저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손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지 했을 때,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카카오 패턴, 요거는 봤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고를 하시면서 요거 버러비스에 적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영상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